안녕하십니까. NORMS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 해석에서 나타나는 접촉 조건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NC에서 워크벤치를 저는 실행을 하였고, 그리고 제가 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접촉 조건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왼쪽 부분은 제가 접촉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고, 오른쪽은 해석을 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오메타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철판이 있고 아랫부분에 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볼트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볼트 형상을 가진 볼트라고 하죠. 볼트가 중간에 체결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게 되면 볼트 상부와 하부가 철판과 접촉하고 있고, 그리고 홀과 볼트 사이에는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해석에서는 왼쪽 부분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볼트와 상부판 또는 볼트와 하부판들 사이에 서로 접촉이 되어야만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의 경우에는 접촉 조건이 없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해석에서 접촉 조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경험적으로 해석을 진행한 결과 접촉 조건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접촉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접촉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 해석에서 구조물이 자기 혼자 이 관성을 가지고 움직여버리면 해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물체와 항상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주는 방법이 이 접촉 조건이 되겠습니다. 모델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창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때문에 모델을 불러옵니다. 자, 모델이 이렇게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 보다시피 윗판, 아랫판, 그 다음에 볼트의 중앙 부분하고 상하 헤드 쪽, 이렇게 해서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모델이 들어오게 되면 이전 시간까지는 한 개의 구조 단품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어셈블리 형상이 되는 거죠. 실제 기계 구조물은 하나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의 단품이 서로 결합이 돼 가지고 조립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해석에서는 모든 경우에 접촉 조건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CS에서 여기 보시면 커넥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에서 어셈블리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컨택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컨택 조건이 보게 되면 오토 디텍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A라는 부품하고 B라는 부품이 서로 붙어 이런다고 붙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품 간에 떨어져 있는 간격을 NCS가 기본적으로 여기 톨러런스 밸류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43411, 이 의미는 서로 간에 단품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0.43mm 이하이면 모두 다 컨택 조건을 자동으로 잡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 있는 조건이 이 조건이 돼서 컨택 1. 컨택 1은 아랫판과 윗판 두 개 사이에 서로 컨택이 존재하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랫판과 윗판 사이에는 서로
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면이 나중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하는 조건을 조회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컨택 조건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트 이제 아랫부분 헤드와 밑판 사이에도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붙는다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이제 볼트의 위에 헤드와 그다음에 윗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볼트의 바디와 상부 헤드, 그다음에 볼트의 바디와 하부 헤드, 이렇게 해서 총 5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컨택 조건에 보시면 여기 보면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에 보면 총 4가지 타입이 있는데 본디드라는 게 있습니다. 본디드. 본디드의 의미는 잠시만요. 본디드의 의미는 두 개가 완전히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뭐 접착제로 붙었다고 해도 좋겠고, 근데 금속을 접착제로 붙일 일은 없죠. 그래서 두 개의 금속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 판하고 밑에 파란색 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판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런 본디드 조건을 적용을 하느냐 하시면 아랫부판하고 윗판하고가 서로 용접으로 한 몸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상부가 움직일 때 이 하부도 동일하게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경우 서로가 분리가 되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본디드 조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경우에 이제 no separation입니다. no separation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개가 아랫판 윗판이 서로 붙어 있는데 이 두 개의 판이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위로 움직이게 되면 떨어지는 게 되겠죠. 떨어질 수는 없고 서로 미끌릴 수는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미끌리게만 하는 겁니다. 떨어지지는 않고. 이런 조건은 어떤 곳에 사용을 하느냐 하면 이 볼트의 접촉 같은 경우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볼트의 헤드 부분하고 여기 이 상부판, 볼트의 헤드 부분과 상부판의 경우에는 이제 본디드처럼 완전히 용접으로 접촉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서로 간에 미끌림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자면 두 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해석을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고, 실제 그렇게 조건을 주는 거랑 우리가 이제 no separation 조건을 주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컨택 조건 중에서 본디드와 no separation은 우리가 선형 접촉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는 말은 어떠한 값의 변화에 대해서 값이 일정하게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세 개의 조건, frictionless, rough, frictional 조건의 경우에는 비선형 접촉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 접촉 조건을 해석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두 개가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방정식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no separation은 서로 미끌림은 발생할 수 있지만 떨어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frictionless가 있습니다. 그 frictionless는 말 그대로 마찰이 없는 조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기처럼 상부판과 하부판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다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기 때문에 비선형 접촉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선형 접촉 조건인데 대신에 두 개의 이 판 사이에 이제 마찰 조건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은밀하게는 마찰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모든 금속에. 근데 이제 마찰 조건이 없다라고 좀 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저희가 이제 베어링으로 중간에 접촉이 되어 있을 경우, 그래서 실제 베어링은 베어링 구슬이 중간에서 돌기 때문에 거의 마찰이 없이 회전을 하는 회전차가 되겠죠. 그런 경우, 또는 표면 연마를 아주 잘 해가지고 거의 표면 거치기가 아주 작다, 뭐 그런 경우, 또는 유리 위에 금속이 움직인다든지 그런 경우, 그런 경우의 접촉은 마찰 계수를 굳이 주지 않고도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 마찰 계수를 주게 되면, 마찰 조건을 주게 되면 마찰 계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있는 게 러프입니다. 러프는 말 그대로 거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접촉면이 너무 거칠어 가지고 서로 밑걸림이 발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치기 때문에 서로가 밑걸림은 발생을 하지 못하지만 외력에 따라서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는 할 수 있는 조건을 러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실제 마찰 계수가 무한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러프 조건을 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프릭셔널입니다. 그 프릭셔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릭셔널하고 동일한 조건이다. 서로 밑걸림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던 프릭션리스랑 다른 조건은 두 개의 판 사이에 이제 마찰 계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릭션 코에피션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그 마찰 계수의 영향에 따라서 밑걸림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진행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본 해석에서는 모두 다 본디드 조건을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게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용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 일정이 아니고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서로 밑걸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상판하고 하판도 밑걸림이 발생을 할 거고, 이렇게 볼트의 상부 헤드하고 상판, 그 다음에 볼트의 하부 헤드하고 상판도 밑걸림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해석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프릭셔널 조건 주는 게 가장 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왜? 외부의 외력에 따라서 서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떨어짐이나 붙음이 아주 미미하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 저희가 그걸 굳이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비선형 접촉 조건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면 솔직히 해석하는 해석자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본디드 조건을 주고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메쉬로 해서 메쉬를 격자를 생성하고, 격자가 조금 너무 조금 퀄리티가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개 정도 레졸루션을 4를 해가지고 격자를 다시 생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격자가 중간중간에 이제 어떻게 짜졌는지 얘를 이제 하이드를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격자가 형성이 되었군요. 쇼 올로 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에서는 항상 고정 조건은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정을 하고 이 부분에다가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00,000 뉴턴으로 이렇게 당기는 조건으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뉴턴이니까 네, 뭐 100kg 정도. 그리고 해석길과는 디포메이션 스트레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해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해석이 진행되는 과정은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에러 메시지는 없는지, 넘버 워닝 메시지가 떴군요. 그 워닝은 크게 뭐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에러 메시지만 안 뜨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석 결과를 보면 0.5mm 정도가 움직였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에서 이렇게 된 걸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게 오토 디텍션으로 바뀌게 되면 트루 스케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약간 아랫부분으로 변형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발생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이쪽에 당겨버리니까 이쪽만 고정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처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 당기면 얘가 이렇게 밀려가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저희가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서 응력이 41메가파스칼 정도. 그래서 맥시멈 값을 보면 두 개가 서로 결합돼서 이 부분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얘는 고정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미끌림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미끌리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겨야 될 부분에 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엉뚱한 부분에서 좀 응력이 높게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의 조건을 본디드가 아니고 no separation으로서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o separation으로서 일단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산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진행은 되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윗판하고 밑판은 서로 no separation으로서 미끄러짐이 허용이 되지만은 위에 있는 볼트랑 또 접촉 조건이 본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윗부분의 접촉 때문에 또 얘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0.6mm 아까보다 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도 살짝 아마 미끄림이 조금 발생을 했을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고 응력은 334메가파스칼입니다. 네, 이렇게 높이 응력이 나타나는 부분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네.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판하고 하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윗부분을 이렇게 당기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용접 부분 윗부분 볼트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판에 용접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기니까 이 부분도 서로 본디드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서 두 개가 서로 당겨져 가면서 밀림이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의 응력이 이렇게 높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조건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윗판하고 아랫판도 서로 미끌림이 허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상부 볼트하고 상부 윗판도 미끌림이 허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택 조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컨택 조건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찾기가 편한데, 나중에 이렇게 조립이 뭐 부품이 몇백 개씩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하나씩 다 찍어 가지고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서로 컨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바디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go to라는 게 있습니다. go to에서 이 contact common to selected body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선택된 바디에서 공통적으로 이 컨택이 된 부분이 어디냐 찾아가면 이 부분이 서로 컨택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본디드가 아닌 no separation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판과 아래 볼트가 되겠죠. 이 부분도 no separation 조건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은, 이 두 개는 이 볼트와 너트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본디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꽉 맞물려서 서로 간에는 움직임을 발생이 하지 않겠죠. 볼트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건데, 이 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이 판이 이 볼트에 부딪혀야 됩니다. 근데 볼트에 부딪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에러가 발생을 했죠. 볼트에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볼트랑 이 부분은 서로 미끌림만 발생을 하는 거지, 앞에 그림, 잠시만요. 형상을 좀 반으로 나누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션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볼트와 이 볼트 바디하고 판이 서로 붙어야 되죠. 그런데 아마 지금 해석상으로는 붙지 않고 이게 아마 떨어져서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지금은 뭐 어차피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보면 여기 보시면 solve pivot warning error라고 떴어요. 그래서 UX 방향으로 freedom 노드 12089번이 노드 12089번이 X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에러에 눌러 가지고 go to object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날아가 버렸다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도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시면 이 에러 되어 있죠. There is error is the once more equation solve pivot terms UX theory 12089번 노드점이 자유로 X 방향으로 그냥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89 노드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lected by가 있습니다. 그 메시 바이로켓 12089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select를 하셔 보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점 찍힌 데 보이시죠? 점 찍힌 곳, 점 찍힌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형태가 이제 혼자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택 조건이 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조 해석에서는 우리가 현재의 접촉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실제 해석이 완료된 이후에 두 물체가 서로 붙을까 붙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컨택 조건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나중에 접촉할 때 서로를 인식을 해서 해석이 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 지금은 컨택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컨택 조건을 좀 추가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택 조건을 여기서 추가로 컨택을 컨택 부분을 선택하고 여기 이 부분에서 컨택 뭐 본디드나 노 세퍼레이션이나 프릭셔니스나 프릭셔널 이런 걸 입력을 하고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안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컨택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릭션리스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 붙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프릭셔널로 하셔도 좋고 프릭션리스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프릭션리스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면에 대해서 이제 컨택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밑에 판하고 볼트 바디를 프릭션리스로 컨택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해석하는데 이전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접촉 조건을 줬는데도 또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인식을 못하게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쭉 지금 진행이 되는 상태고 지금도 솔버 피보 워닝 에러 메시지가 또 떴네요. UZ 방향. 또 이 부분이네. 이제 이 부분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은 이제 조건을 줬는데도 서로 아마도 조금 해석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인식을 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좀 어느 반경 영역을 설정해서 그 영역 안에 들어오면 이제 준비를 하라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핀볼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한 2mm 정도로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서로 다 인지를 하고 있죠, 그죠? 두 개의 면을 다 안 붙어 있네요. 이러면 반경을 좀 더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접촉 조건을 잡은 곳에 양쪽 면이 다 이 동그란 볼, 핀볼이라고 그래요. 이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이 영역 안에 이 두 개의 면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두 개가 이제 프릭셔니스 조건에 대해서 컨택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도 지금 했는데 또 컨택이 잘 안 잡힌다고 하면 그 부분 아마 이 격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를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보고 안 되면 격자를 한 번 더 퀄리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변형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해석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석을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구간을 나누어서 해석을 진행하는 그러한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격자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징으로서 두 개의 바디를 선택을 하고 5mm로 되어 있는데 이걸 2mm로 해서 격자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해석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에러가 뜬다면 그러면 이제는 해석을 지금 보시게 되면 한꺼번에 얘가 1초를 좀 해석을 합니다. 1초라는 의미가 시간으로 1초가 아니고 한꺼번에 100%다 움직임을 바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서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또 에러가 생긴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쪼개 가지고 나누어서 해석을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조금씩 계산을 점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으로 오셔가지고 오토 타임 스텝이 프로그램 컨트롤러로 되어 있는데 ON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니셜 서브 스텝을 하나라고 미니멈 서브 스텝을 하고 미니멈 서브 스텝을 10번 이렇게 그냥 한 스텝에서 10번 정도는 최대한 나눠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서브 스텝을 100번까지 이게 0에서 100%까지를 100번을 나눠서 하면 1%씩 움직이는 걸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접촉 조건도 다 맞게 잡았고 false convergence value라는 게 있는데 이게 초기에 너무 커버리게 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에러가 또 날라가네요. 어허. 그래도 날아가네요. No separation, no separation, no separation. friction is bonded, bonded로 다 조건은 설정을 했고, 이걸 서브 스텝이 아니고 타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으로 바꿔서 다시 해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산이 잘 안 되는군요.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